모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어요? 3년 안 되게 모았어요. 부업으로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나요? 월 거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를 했거든요. 안녕하세요, 윤밀리입니다. 요즘에 유튜브에서 네. 보통 1억 모으기 챌린지 아니면 뭐 네. 1억 모으면 뭐 인생이 달라진다 맞아요.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. 윤밀리님도 30대 초반에 1억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1억을 모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네. 그 재테크 모임 같은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.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아파트도 이미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도 막 가지고 있고 그런 네.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.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. 저는 그때 막 모아놓은 돈도 없고 크게 잃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엔잡도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. 1억을 모아야겠다. 네. 이제 엔잡을 해야겠다. 네. 뭐 다짐을 하신 이후에 1억을 모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어요? 거의 2년 반에서 3년 안 되게 모았어요. 엄청 빠르게 모으신 것 같은데. 왜냐면 제가 남들보다 엄청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모임에 왔는데 재테크를 배우면은 뭐해요? 돈이 없는 할 수가 없잖아요. 재테크를 네네. 하고 싶어도 네.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네. 없는 거예요. 시드머니, 종잣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그거를 만드는 거를 먼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축을 해야겠다라는 맞아요. 생각보다는 빨리 추가 수익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야겠다. 네.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. 네. 1억을 달성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제가 최근에 제 내 집 마련을 제가 했거든요. 그게 가장 큰 변화죠. 왜냐면 돈을 모아서 엔잡이랑 그런 거 몇 네.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제가 또 자가도 생기고. 한 거니까. 네. 와, 진짜 대단하시네요. 그러면은 지금은 자가가 있으신 상황이고 그 전에는 자취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자취를 하는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네.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 크다. 맞아요. 일단 집은 월세를 하면은 돈을 네. 못 모을 것 같아서 네.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네. 전세로 했어요. 전세하지 말고 월세로 해라 막 이러는데 저는 네네.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서 네. 전세로 했고 처음에는 네네. 그래 무조건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돈 모아야지 하고 돈만 모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월급은 네.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계속 아끼려니까 막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. 나도 빨리 돈 모아야 되는데 막 먹어도 되나?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아끼려고 하지 말고 더 수입을 만들어야겠다. 그렇게 해서 블로그도 시작하고 강의도 시작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해보고 엔잡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내가 가진 거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줄여서 돈을 모아보자 라고 했는데 좀 많이 좀 죄책감도 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엔잡을 통해서 네. 추가 수익을 벌어보자 네.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. 제가 알기로 윤밀리님은 스튜디어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UI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좀 이렇게 좀 직종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대학생 때 제가 좀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. 뭔가 역동적으로 살고 싶다. 이런 좀 열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좀 안 맞는 일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.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? 그게 너무 컸어요. 왜냐면 제가 일을 하는데 키오스크로 막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. 뭐 티켓팅 같은 것도 게이트 발권이나 그런 업무도 그런 기계로 다 대체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뭔가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고 내가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싶다 해서 UI UX 디자이너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 선택을 할 때도 고민을 2년 동안 했어요. 엄청 긴 시간 고민을 하셨네요. 네네. 돈 모으는 습관 같은 거는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모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무조건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냥 막 불필요한 거에 낭비하지 않고 내가 뭐 네.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까? 맥시멀리스트 있잖아요. 물건 네네네. 엄청 많은 사람들. 네.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좀 했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어요. 네. 왜냐면 이렇게 사는 게 좀 힘들어요. 나 스스로를 막 좀 이렇게 옥죄이는 게 좀 힘들거든요. 이런 생활은 내가 평생 하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잠깐 이 일시적으로 그 미래를 위해서 네. 그 터닝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
네네. 하는 거다라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어요. 네. 사실 소비라는 게 결국에는 내 정신적인 거에서 맞아요.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맞아요. 미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윤밀리님이 좀 이런 거는 많이 절약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아끼지 않는다, 투자를 한다. 네.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? 네. 저는 막 옷 같은 거 네.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욕심이 없는 편이고 제가 일을 N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이것도 롱런을 할 수 있구나. 돈을 많이 벌려면 어쨌든 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그쵸. 느꼈어요. 네. 초반에는 솔직히 아파도 돈이 있어야 그 아픈 걸 고친다. 내가 그래 몸이 조금 아파도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내가 아픈 걸 고치면 되니까 약간 이런 네.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켈리체 회장님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네. 그 사람들이 돈과 시간이랑 건강 이 세 가지는 한 번에 같이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 회장님 말씀은 그 세 가지가 한 번에 같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. 이 세 가지 중에 난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스스로 그 방어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돈, 시간, 건강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. 그 세 가지가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그쵸. 느끼고. 네. 윤밀리님께서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을까요? 20대에는 그 충분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현재 돈도 모을 수 있었고 이렇게 여기 초청을 해주셔서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도 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거는 제가 그 20대 때 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욜로가 유행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막 욜로처럼 살았어요. 아,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. 돈도 그냥 벌면은 맨날 그냥 다 쓰고 뭐 여행 가니까 남들 다 가니까 다 가고 막 돈을 또 펑펑 써보니까 아, 돈이 또 많을수록 이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구나. 또 한때는 정말 돈을 다 써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. 돈이 없으면은 정말 이런 삶을 사는구나. 막 이런 거를 네네. 느꼈었거든요. 많이 경험해보니까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고, 그리고 돈을 그 벌고 싶은 이유도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. 무엇이든 그 생각만 하기보다는 그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, 20대에는. 제가 20대 때 엄청 그 방황기를 보냈기 때문에 네. 그 30대 초반에 충격을 받고 좀 열심히 달릴 수 있었거든요. 30대가 미리 준비해야 될 뭐 노후 필수품 같은 게 있을까요? 30대는 아무래도 체력도 되고 시간도 더 있다 보니까 될 수 있는 한 그 돈과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만큼 또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은퇴 후에 시간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또 당연히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서 건강도 미리미리 30대부터 챙겨놔야지 그 노후에 그때 가서 막 챙기는 것보다 네. 좋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켈리체 대표님이 네.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얻을 있는 게 수 있는. 되겠네요. 엄청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.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?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데 그냥 인생을 어떻게는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. 네. 늙어서도 조금 순수하게 살고 싶다? 순수하게. 뭔가 네. 마음속에 있는 네. 그런 동심이랑 그런 것들을 좀 잃지 않고 살고 싶다? 근데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 그런 동심이 사라지더라고요. 네.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커피 하나 마시면서 좀 행복하게 순수하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동심도 깨지더라고요. 아, 어떻게 보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. 순수하게인가요? 아, 그런가 봐요. 네. 10년 뒤에는 꼭 이렇게 순수한 윤밀리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부업으로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나요? 부업으로 월 거의 700만 원? 그 정도. 단일 성과가 700만 원이요? 네네.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네.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막 영상 편집 막 외주도 받아보고 네. 영상 강의도 해보고 이런 것들로 벌었어요. 다 진짜 종합해서. 아, 진짜 나도 부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네. 습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무조건 시도하자. 무조건 시도해야 돼요. 제가 N잡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신사임당님 채널이랑 막 허대리님 채널 이런 게 엄청 떴었어요. 네네네. N잡러 독립스쿨이라는 책을 읽고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느껴서 진짜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
네. 바로 거기 책상에 앉았어요. 그때 저도 처음으로 전자책도 내고 했었던 거거든요. 시작을 하면 바로 돈이 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결국 변하는 게 없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어. 그럼 강의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.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그 완벽하냐의 기준은 사실 내가 잡는 거잖아요. 무조건 100% 완벽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점차 채워나가면 또 100%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도를 한다. 부업은 어떤 걸로 먼저 시작을 하셨나요? 제가 처음으로 했던 거는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. 네네. 그 블로그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 보이고 네. 그냥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뭐 밥 먹는 거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제가 막 맛집 블로그를 키울 네. 수 있는 거니까 네.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블로그를 했어요. 블로그를 조금만 키우면 그 체험단 같은 걸 할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머리를 매달 염색을 한다. 근데 그런 거를 체험단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럼 그 체험단으로 한 달에 그래도 거의 50만 원? 최소 50만 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거든요. 네. 유튜브는 제가 한 번에 이 윤밀리 채널이 크지는 않았어요. 처음에는 제 반려동물 9월이 유튜브를 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책 읽는 거 좋은 네네네. 구절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를 막 말해주는 유튜브를 했어요. 그것도 망하고 좀 실질적인 정보를 줘야 되나? 네. 해가지고 윤밀리를 했는데 그때 조회수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키우게 됐고 유튜브를 일단은 하니까 네. 가장 신기했던 점은 연락이 많이 와요. 제가 구독자가 거의 한 100명? 200명 정도 됐을 때 네. 거의 미국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. 주얼리 회사인데 막 이런 거 좀 홍보를 해줄 수 있냐. 당연히 했죠. 그때 네. 좀 제일 신났어요. 처음 그러니까. 성과였어요. 거의 유튜브 한 지 한 달? 야, 그 정도 만에? 한 달 만에 광고 수익을 맞아요. 창출을 하신 거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와, 계속 좀 네네. 열심히 해야겠다.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유튜브를 하면은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. 제가 그 유튜브를 또 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어요. 글을 막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그냥 쓸 생각을 안 하다가 네. 최근에 좀 좋은 기회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. 유튜브 채널을 잘 키우고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연락이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구독자가 뭐 1000명, 2000명 혹은 10,000명, 10만 명이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다 연락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. 맞아요. 전자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무슨 주제로 써야 되지? 라는 맞아요.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주제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을까요? 저는 처음에 이 전자책을 만들게 된 이유가 막 다른 엔잡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전자책을 쓰라는 거예요. 네. 가장 돈 안 들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. 노동력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전자책을 썼는데 만약에 강남역 직장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강남역 주변에 맛집들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그 맛집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뭐 그리스를 갔다. 그럼 그리스에 있는 그 주변의 도시의 맛집을 제가 가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전자책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쓴 전자책은 제 분야에서 제가 가장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분야를 썼거든요. 포토샵을 이것만 알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책을 거의 한 몇 년 전에 썼었고요. 제 책을 누가 볼까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신기하네요. 그거는 그리고 좋은 점이 네. 한번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, 사실. 왜냐면은 그 알아서 계속 팔리거든요. 그러니까 따로 제가 뭐 거기다가 뭐 배송을 취소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. 플랫폼에서 네, 맞아요. 이제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인가 보네요. 제가 전자책을 써서 올려놓으면은 그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그냥 알아서 다 발송이 되니까 신경 쓸 부분이 없어. 그게 좀 편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을 썼으니까 이 전자책을 가진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. 포토샵도 가르쳐주고 네. 제가 또 영상 편집도 가르쳐주고 그걸로 수익을 또 초반에 많이 벌었었어요. 해보신 부업들 중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수익이 벌리지 않았던 부업이 있나요?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빵원을 번 엔잡이 있거든요. 그게 에스티라고 그림을 그려서 제 그림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. 캐나다나 미국 문화는 그림을 막 PDF로 받아서 그거를 그 프린팅 샵 엄청 그 화질 좋은 곳 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가가지고 출력을 해서 걸어놓는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.
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막 등록하고 그런 네. 게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. 그리고 그거를 계좌에 돈을 받는 뭐 페이팔 막 이런 것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. 저도 또 뭐 일러스트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네.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제 잘 팔리겠지 올려놨으니까 했는데 노력 대비 네. 빵원이었다. 지금 블로그랑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. 이것 외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부업도 있을까요? 또 다른 분야의 부업으로는 요즘 그 온라인 커머스가 네네. 트렌드잖아요.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, 파트너스 그런 거를 좀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쪽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뻗쳐나가는 것도 좋은데 네.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열심히 하면 네. 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. 그냥 제가 일단 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이 음. 하고 싶어요. 선택과 집중. 네. 원징을 하고 싶다. 네. 윤밀리님이 강의랑 출판 그리고 유튜브, 블로그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 목표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. 네. 목표에 대해서 아.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강의를 하든 뭐 출판을 하든 그 제 전자책이 있든 그게 다 어딘가의 플랫폼에 속해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이 없으면 네. 저도 같이 사라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또 수수료도 많이 내고 그러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뭔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플랫폼?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? 만약에 뭐 강의를 받아도 저를 바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다? 지금까지 윤밀리님이랑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요. 부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? 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?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태까지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